안녕하세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만 행정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행정사 20-5차 실무 교육을 제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년여 정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서 이 행정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잘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016년 9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민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가지고요, 행정사법 개정 추진을 했던 안이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의 그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뭐냐? 지금 현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한테 행정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에는 기본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 그래서 도합 60시간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집합교육과 그 다음에 행정사 현업에서 하신 분들에게 실무 실습교육을 통해서 교육받는 내용들이 다분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인들이 실무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평가의 절차가 사실 미흡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물론 시간이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이 당시 행자부에서 이 행정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12주로 늘려야 된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12주는 시간적으로는 48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현업에 하고 있는 행정사분들도 협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해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 현재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수교육을 3일 정도 진행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이런 안이 있었고요. 이런 전문 자격사들이 왜 실무교육을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지, 왜 전문성을 더 역량을 제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무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실습교육을 12주를 교육을 받고 있고요. 관세사는 6개월, 노무사도 6개월, 세무사도 6개월의 교육을 받고 있고, 변리사는 1년이라는 실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문 자격사의 어떤 자긍심도 주고 있고, 특히 여러 의뢰인들에게 정말 전문성 있는 상담, 그 다음에 상담한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 도출, 해결,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들은 매년 5일, 노무사, 세무사 매년 8시간, 변리사는 2년에 24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타 전문 자격사들은 굉장히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한 교육을 집합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행정사 교육이 금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오프라인 교육을 잘 못하고 있죠. 즉 집합교육, 기본교육에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수습 교육만 각 지역별에 있는 행정사분들 통해 가지고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과목에도 상당히 좀 제한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과목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기본 소양과 실무 수습 교육이라고 그랬죠. 기본 교육에서는 일반 행정사분들한테 행정사의 제도에 대한 이해, 민원 행정에 대한 실무, 출입국 업무 대행, 부동산 및 차량 등록 실무 업무, 토지보상 청구, 국가보훈 등록 대행,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기술 행정사들은 행정사 제도 이해, 민원 행정 실무를 가르치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은 행정사 제도 이해, 민원 행정 실무, 기술 행정사와 내용이 동일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행정사들한테 이런 어떤 기본 실습 과목에 대한 비중이 많이 크고요.
저 또한 대한행정사협회에서 국가보훈 업무를 기본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수습교육도 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의뢰인들이 수시로 오전, 오후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상담을 원하다 보면 사실 교육생들이 사무실에 있으면은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이 꺼려하겠죠. 들어왔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는 사례들도 번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회 차원에서 실제 실무 실습을 강의하는 현업에 있는 행정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도 좀 엄격히 좀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60시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비용이 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0만 원이라는 비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떤 교육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본 교육에 20시간에 편성된 교육비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 수습 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40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이걸 또 5일 나눠서 교육을 하겠는데 3일차에 실무 실습하는 교육, 2일 교육하는 실무 실습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책정된 교육비가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교육받는데 2만 원도 채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교육비 책정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행정사 협회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교육에 대한 현실화, 교육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직시하고 교육비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행정사 교육이 더 알차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정사를 시작한다라는 이거 굉장히 오류겠죠. 제가 교육할 때 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부단히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각종 법령 집에 있는 법령 규칙, 각 조례 이런 사항들 다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관련 근거가 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본인들이 의뢰인들과 원활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도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법인 단체 성립을 하는데 또는 국가보훈 업무를 할 때 이럴 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경험을 쌓으시고 진행을 해야만 원만하게 행정사 교육이 잘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협회가 단일화되면 이 교육 내용이 아까 행자부에서 2016년도에 올렸던 안대로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또 강화돼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강화된 교육을 잘 받아야만 현업에서 행정사분들께서 막힘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